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2019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학교생활기록부 핵심 항목 관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부 영역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린 영상을 9개 찍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또 변화가 생겼어요. 학생부 비교과 활동과 관련해서 대입 반영에 변경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변경되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이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교과가 폐지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교사가 관찰하기 어려운 일부 항목이 대입에서 미반영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실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이 많이 줄었을까요?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은 제가 2년 전에 올려드린 학교생활기록부 핵심 항목 관리 방법이라는 9개 영상도 일단 보시고요. 올해부터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이번 영상까지 총 10개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올릴 때 하단에 과거에 올렸던 영상 9개 링크를 걸어 둘 테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따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좀 긴 질문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개인적으로 컨설팅까지 하는 친구들은 이 기본을 가지고 각자의 여건, 그러니까 뭐 희망대학이나 희망진로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로드맵을 그려보는데 계열별로 예시 학생부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먼저 대입 전형 체계를 좀 보셨으면 해요. 크게 수시, 정시로 나뉘는 건 다들 이제 아실 거고 수시 중에서 이 영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이나 정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바로 비교과 영역입니다. 비교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정의하는 분들마다 또는 기관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학생부에 그 내신 성적 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기록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비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어떤 비교과 항목들이 나오는지는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비교과를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사실 비교과 반영 방법이나 비율이 대학마다 또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계열이나 대학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고1, 고2 때 조금씩 찾아보고 공부해 가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의 경우는 일단 들어가서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1년간은 학생부의 기본 틀을 먼저 이해하시고 내신과 비교과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게 먼저라서 오늘은 이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이 최근 몇 년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인서울하려면 학생부 관리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학종의 비중이 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권고가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이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수용할지 또 어떻게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달라질지는 여러분들이 고2 그리고 고3 때 윤곽이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들 고2 봄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내신과 비교과를 분석한 후에 학생들이 지원할 곳들을 대략 추려보고요. 또 고3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종을 지원할 만한 대학과 전형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교육부의 어떤 공정한 평가에 대한 일환으로 학생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찰 가능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관찰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반영의 변화가 생긴 거고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2021년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어떤 부분이 대입 반영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에 보시면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항목 보이시죠? 이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 2019년과 202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 때도 자율 동아리는 개인 활동을 기록할 수 없었고 동아리 이름과 간단한 소개밖에는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우선 중요한 건 정규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차피 해야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히려 자율 동아리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생겨서 정규 동아리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율 동아리, 정규 동아리를 다 적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보면 정규 동아리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내신 챙기랴 동아리 활동하랴 정신없거든요. 상당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 정도 지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 한번 만나보면, 동아리에서 한 학기 동안 뭘 했냐 하면은 제대로 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또 이렇게 뭔가 또 계획을 세워서 또 그때라도 준비를 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다 하더라도 2학기가 생각보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또 명절도 끼어 있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다 보면 실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비교과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 외에는 이 정규 동아리 항목조차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돼서 어떤 큰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과거나 뭐 지금이나 정규 동아리 하나라도 야무지게 하시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인데요. 이것도 학생들이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해왔던 봉사 실적이 미반영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개인 봉사 실적뿐 아니라 무슨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까지 상세하게 적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봉사활동도 자기 전공 적합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 기관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뭐 자기소개서에서도 활용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2019년과 2020년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봉사 실적만 기재가 되고 상세한 개인 활동들을 적을 수 없게 되었고요. 2021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는 이 개인 봉사활동 자체도 이제 미반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안 해도 될까요? 학생부 챙길 때 이제 너무 바쁘면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학생부 대입에 미반영 된다고 해서 봉사활동이 이제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뭔가,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망인데, 계열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개인 컨설팅 오시는 분들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생의 상황에 따라 좀 중요성이 다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상 경력이 미반영되네요. 학생부 컨설팅 하다 보면 그 수상 경력에 집착한 학생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내 수상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말을 하면 논란이 있을까봐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해도 되는 말만 할게요. 그 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교내 상을 결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그 학생이 그 분야에 더 실력이 있다고 100% 단정할 수 있나요? 학교별로, 지역별로도 사실 되게 차이가 크고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렇게 뭐 실력으로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도 있겠지만 애매한 상들도 많죠. 왜냐면, 뭐, 인성과 관련된 상이나, 뭐, 똑같은, 뭐, 자율탐구대회가 있다. 뭐, 이렇게 대회가 있다고 치면 학교나 선생님들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죠. 이거는 뭐,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중도 다를 수 있고. 그럼 이제 대학이 이걸 모를까요? 수상 기록이 있다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는 정도는 어필이 되겠지만 상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또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더 좋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학생부 전체 항목을 종합적으로 봐야 그 학생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상 실적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으로서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교내 수상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외 수상 실적도 관심이 많고요. 사실 어떻게 하면 상을 탈 수 있을지 연구도 많이 했었고, 학생부 컨설팅 하면서 제가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량적으로 수상 실적이 평가되는 항목은 아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는 그 한 학기에 한 개 정도만 수상이 기재되어서 이미 이전보다는 비중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바뀌면서 학교 수상 결과도 보면 조금 예전과 다른 특이한 현상들이 한 번씩 보이는데, 물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공식적인 영상에선 말하기가 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2019년과 2020년에 고1이 된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떤 상을 탔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학생이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 학생부에 상세한 기록을 넣는 게 학생부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뭐 자율활동, 과목별 세특 이런 것들을 대회보다 우선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이 2019년과 2020년에 고1이 된 학생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독서활동이 미반영됩니다. 자, 그러면 미반영되니까 이제 책 안 읽어도 될까요? 책은 어차피 읽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책을 무조건 뭐 많이 넣으면 좋다고 대충 보고 권수만 채워 넣으려는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겠지만 책의 중요성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특이나 학생부 기록을 보면 책 제대로 읽은 애들 활동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세특에 책 이름을 기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봤는데 학생들이 정말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찾아볼 때는 책만 찾아보나요? 다양한 문헌조사와 체험과 탐색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한 친구들은 고작 책 이름 적자고 그 아까운 공간을 낭비하진 않습니다. 책 이름은 특별히 그 학생에게 영향을 준 그런 책이면 물론 학생부에 뭐 학교 선생님 판단 아래 뭐 쓰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책 이름을 학생부 항목마다 많이 나열한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성장이 있었느냐 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독서 활동이 반영되던 때나 반영되지 않는 때나 중요한 건 학생을 관찰한 성장이 기록으로 투영되느냐입니다. 무조건 책을 많이 나열해서 쓴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 발간했던 과제 연구로 입시 진로 잡기 책에 제 의견을 써 두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찬성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과제연구로 입시 진로 잡기 책은 제가 그 학생부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써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중학생, 일반고, 특목고 아이들 다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저하고 저 하지민 교육연구소에서 멘토 활동 하셨던 선생님들이 함께 저술한 책이고요. 그 많은 탐구 활동의 고수분들의 인터뷰를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전체 우리가 챙겨야 할 학생부 전체 항목들 중에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입에 반영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때 교육부 발표가 나고 학생부 비교과가 크게 위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현장에서 준비하는 아이들을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미세한 변화는 맞는데 실제 아이들의 비교과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합시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야죠, 뭐. 그러니까 비교과를 전략적으로 대입에 활용하실 학생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점들, 도움이 필요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